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이제 조만간 유입될 경기 부양책, 거기다가 이제 지난해 기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외국인의 수급적인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볼 봐야 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수급이 만약에 유입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실적을 중심으로 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업종, 종목군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니 그와 관련된 전략을 좀 미리미리 대비해보자라는 그런 조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착한 백 선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착한 백 선생과 함께 시장에 관련된 이슈도 좀 짚어보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서현 탑메탈의 수익률 상승세가 여전히 견고합니다. 89.94%대의 수익 기록을 하고 있고요. PN풍년이 61%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 61%대의 수익률이고요. 유니온이 54%, 진성TC가 50%, 그리고 문배철강이 48%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CS가 48%대의 수익률이고요. 드림시큐리티가 42%, 우리조명이 39%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패키지가 36%대의 수익률로 전 종목 모두 수익률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현재 36%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통해서 언급되는 그 종목들 4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30.79%대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ATPC가 13.54%, 에코프로비엠이 10.67%, 동구바이오제약이 8.7%, 그리고 신성델타테크가 6%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간 시장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이 같은 종목 담으신 분들은 현재 시장의 수익률을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수익을 내고 있음을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 가능한 종목들 오늘 착한 백선생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백 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최근에 저희 2분기를 시작하면서 전략과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장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식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었을 때 주가는 큰 상승을 보이게 되는데요. 당연히 1분기 실적을 주시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고르고요. 2분기에 전망까지 좋은 종목을 골라낸다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종목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긴 호흡으로 조금 가져가자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것은 중기 위주의 분명히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재무적인 분석뿐만이 아니고 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같은 부분은 단기에 급하게 오르진 않고 천천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시점은 매수 시점의 관점에서 보시고 수익은 올해까지 지켜보신다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런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려우시다면 저희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중기 종목만 추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단기적인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런 좀 종목들,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에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날 만한 종목들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오늘도 열심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분기에 우리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와 관련한 이슈 좀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네,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1분기 실적이 다가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그런 업종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지금 좋은 종목을 골라서 한번 투자해 보자고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게 올해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다가 올해 저희가 코스피 약 400포인트 이상의 상승 전망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코스피 1분기 영업 예상이익을 보자면 45조 원 정도입니다. 전년 대비로 따져보면 무려 67%나 증가하는 수치인데요. 강력한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흑자뿐만이 아니고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아주 흔하게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분명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1분기를 본다면 코로나가 한창 처음으로 퍼질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가장 취약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 67%라는 숫자가 정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효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 성장의 변화를 찾은 그런 종목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거야? 라는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이 아닌 2019년과 비교를 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제거하고 2019년과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과의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이 업종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2019년 1분기의 실적과 비교를 하더라도 올해 1분기 예상이익은 플러스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성과인데요. 업종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이 아닌 2019년 1분기와 비교를 해서 어떠한 업종들이 더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2019년 대비를 해서 좋아진 업종은 뭐 디스플레이, 해운, 화학, 전기 장비, 자동차, 기술 하드웨어, 제약 바이오, 반도체 장비, 미디어 엔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기저 효과가 아닌 2019년 코로나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 성장을 이뤄낸 업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종목들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업종을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추천 종목 3종목도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1분기 실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표를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보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게 영업이익의 1개월 변화율입니다. 상승 변화율이고요. 회색으로 표시가 된 게 영업이익의 3개월, 영업이익 변화율을 상향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영업이익 전망이 좋아진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분기에만 유독 높아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영업이익 전망이 좋아졌을 때 2분기의 수익이 주가의 상승이 가장 컸었던 분기가 바로 2분기라는 겁니다. 2분기는 당연히 4월부터 6월 바로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야말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의 전망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게 된다면 영업 실적에 대한 상향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분기의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종목을 찾아서 길게 보유하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게 먹힐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일단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개년 1에서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발표 전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일단 서프라이즈가 괜히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오른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종목을 미리 사서 홀딩을 하고 계시면 길게 보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금은 실적이 되는 종목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런 실적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 3개 오늘 골라왔고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평일 내내 계속해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까지 모두 다 녹아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찾기 어려우시면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종목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좀 긴 호흡을 가지시고 매수도 3타점으로 나눠서 제시해드리는 만큼 그 부분 맞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수익이 많이 나고 계좌가 플러스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매수 타점까지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물론 이제 뭐 이야기하는 동안에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그대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시해드리는 그 타점 그대로 매매하셔야 방송 중에 언급드린 수익률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공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앞서 얘기한 1분기 실적도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9년과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로는 117% 정도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9년을 비교해 보자면 2113%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 사업 회사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철도 사업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철도 부분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 회사가 하는 것은 바로 철도 차량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고속철도를 만들고 있고요. 트램과 자기부상 열차, 그리고 2층 전동차, 저상연 전동차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충분히 세계 철도 차량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를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미 해외 주요 시장의 현지 법인과 그리고 지사를 통해 16개나 되는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매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철도 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차량 부분이겠죠. 차량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납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수소 트램이 있습니다.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미 울산에서 2024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분명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수소로 트램을 만든다면 그만큼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연히 매출 증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예상대로만 된다면 이 회사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업인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서는 상당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 철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전성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본업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수소트램이라는 성장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큰 부분이 바로 철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방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차 개발 업체인데요. 30여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2008년에 개발을 완료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제품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세계 주요 전차들과의 경쟁력에서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K2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상군 핵심 전투력으로 전력 증강 차원에서 다른 해외 우호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전차 사업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 매출 증대도 굉장히 높아서 철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큰 성장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갑차라든지 대공포 같은 다양한 방산 무기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랜트 부분이 있는데요. 플랜트 부분은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자동차 생산 설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를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 12개국의 34개 공장의 프로젝트를 현재 수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게 테슬라랑 루시드의 전기차 생산 공급까지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테마에는 엮이지 못해서 주가 상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테슬라랑 루시드에 분명히 이런 수주권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기차 테마에도 엮일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없이 운반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무인 로봇이라든지 자동 창고 같은 운영과 유지 보수를 하는
하는 종합 솔루션을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운반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크게 없어지면서 이러한 자동화가 정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당연히 공항이나 항만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 플랜트 부분에서 제철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당진 공장의 고로 사업에 플랜트를 수주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철 사업도 분명히 큰 매력이 있고요. 환경설비 사업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방사성 폐기물을 유리화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재 오만과 방글라데시, 카타르의 플랜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리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방사성 물질의 폐기물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고 계신 방진복이라든지 장갑이나 더신 같은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소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을 했을 때는 그 방사능이 오염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이 유리 구조랑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인 유리를 같이 넣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유리 안에 방사능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걸 바로 하는 게 이 회사고요. 기술과 노하우가 많은 종합 플랜트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플랜트에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수소 인프라 사업입니다. 수소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소 출출기와 수소 충전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왕연구소 내에서 준공이 들어가 연간 20기 이상의 자체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춰놨고요. 수소 인프라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미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정말 큰 회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주 큰 성장성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 전기차라든지 수소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이 플랜트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웨어러블 로봇까지 현재 신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기대가 매우 크고 투자 포인트가 정말 많은 회사입니다. 가장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은 사실 실적입니다.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로는 117%, 영업이익이 11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019년 대비로는 2113%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업종 특성상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철도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5년치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매우 안정적인 회사라는 것이죠. 결국 이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과 그린 뉴딜의 부각으로 인해서 회사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거기다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의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에 주목을 해볼 회사를 꼽자면 저는 첫 번째로 이 회사를 뽑을 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 회사인데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큰 상승은 없습니다만 다만 올해 초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현재 새로운 박스 상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는 관심이 조금 멀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충분한 성장성도 있고 1분기의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박스 상단이 22,000원까지만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계단식 상승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단 추세선상의 반등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그리고 정보 노란톡으로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노란톡 통해서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링크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종목 상담도 이어가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좀 이렇게 언급을 종료하고 두 번째 종목도 꼽아오셨거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매출 3위에 매우 튼실한 기업입니다. 거기다 올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18년간 선정이 될 정도로 매우 훌륭한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이 회사는 국내의 빅3, 제약업계의 빅3 중에 한 개의 회사입니다. 매출을 보자면 제약이 68.7%, 생활용품이 8.8%, 해외 사업부가 9.6%, 라이센스 수익이 한 9.6% 되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표 전문가님과 같이 썰주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는 당연히 1분기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 때문인데요. 거기에 최근에 주가의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다시 한번 갖고 오게 되는데요. 일단 핵심적인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194%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로만 봐도 128%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2019년과의 비교해서도 개선세가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기저효과 없이 2019년 대비 가장 좋은 업종을 제가 한번 앞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고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종목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실적 포인트는 벌써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포인트는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입니다. 이 회사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있다면 자금이 풍부한 회사가 그곳에 투자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이 회사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2015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 30개의 회사에 4천억 정도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715억이던 투자 금액이 2019년에는 2227억까지 거의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성과가 사실 2015년에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성과가 잘 나오지는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그 투자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최근에 5건의 이노베이션을 투입해서 최근 기술 수출이 5건 중 3건이 바로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최근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회사가 5가지 약을 했는데 3개가 벌써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인 겁니다. 거기다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이 하나가 올해 발표가 되는데요. 국내 신약 렉나자입니다. 렉나자는 폐암 치료제인데요. 국내 1월에 시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하반기에 매출이 정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글로벌 3상, 임상 3상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 매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큰 성장성을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성과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성장성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진행되는 약만 하더라도 현재 표적 항암제,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면역 항암제, CNS 신약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진행할 때 현금과 임상을 진행할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국내 탑3, 빅3 안에 들어가는 제약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보유도 굉장히 많고요. 임상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자금 쪽에서도 분명히 이득을 얻긴 하지만 임상에 대한 경험치까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성과가 이렇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의 사실 실적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적의 가장 큰 부분은 현재는 제약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건 바로 라인센스 사업입니다. 당연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성과인데요. 작년에 실적을 이끌었던 부분도 바로 라인센스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무려 570%나 성장을 했는데요. 2019년 매출 대비로 라인센스 사업은 사실 매출에서 한 1.6%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로 정말 놀라울 만큼 성장을 했는데요.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성장성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 제약업계의 빅3라고 했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10%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올해에도 당연히 이 라인센스 사업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의 비중도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얘기했던 코로나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업체를 골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업체가 바로 이 업체가 되는 것이죠. 실적 또한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현재 241선이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실적에 비하면 상당히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크게 있으면서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기 저점을 높이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5,000원 자리만 돌파하게 된다면 120일 선까지 돌파하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매수할 만한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다 이 업체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PER이 34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인 95배 정도보다는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린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따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과 매수 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들어가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슈팅이 나오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슈팅이 나온 만큼의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저희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번째 종목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이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화학업체입니다. 올해 실적 상승 기대감이 매우 큰 종목인데요. 당연히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로 흑자 전환을 한 회사고요. 2019년 대비로서는 47.9%나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화학업체라고 하는데 어떤 걸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으로 보자면 PEPP라는 포장재,
그리고 마스크 원료를 만들고 있고요. 이지라는 섬유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포라는 타이어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PEPP만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PEPP, 포장재나 마스크 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인데요. 바로 분리망용 PE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망용 PE,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2차 전지에도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막을 만드는 게 바로 분리망용 P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매출과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과 성장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신사업을 기준으로 해서요. 큰 성장을 보이면서 매출이 상승 기류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1년 올해에는 실적에 턴어라운드 될 시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주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분기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이 회사의 핵심은 실적이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무차임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부터 매출이 굉장히 좋아짐에 따라서 재무 또한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배당과 M&A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식 같은 경우 최근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장주를 사야 되는지 가치주를 사야 되는지 갑론을박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성장주면서 가치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통해 성장주로서의 성장을 가져갔다면 무차임 경영을 통해 굉장히 밸류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치주로서의 매력도 있는 것입니다. 이 회사 최근 PBR을 보면 0.8배고요. PER은 6.3배로 상당히 밸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 업종입니다. 그 화학 업종을 주목했던 이유는 방향이 성장성이 좋았다는 건데요. 그런 성장성의 밸류적인 그런 가치주에서의 매력이 있는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 회사도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 당연히 실적 기대감에 있어서 주가 상승은 좀 있었습니다. 주가 상승은 좀 있었는데 사실 주가의 추세에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게 다가와 있는 자리가 왔는데요. 현재 추세선상, 하단 추세선상을 보시면 매수 포인트에 와 있고요. 박스권을 보더라도 박스 하단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밸류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은 제가 전년 대비로 흑자로 전환을 하고 2019년 대비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적 이슈까지 기대해 본다면 이 종목도 미리 매수를 하고 실적 발표까지 좀 기다리고 이후까지 더 진행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서도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사실 땡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종목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저희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익률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펴볼게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재미없습니다만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면서 35%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현터메텔이 89%, PN풍력과 슈프리마 HQ가 61%, 그리고 뒤를 이어서 유니온, 진성TC, 문배철강까지 모두 45% 이상의 수익률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만 보더라도요.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수익률은 훨씬 더 웃돕니다. 백광산업이 30% 수익이고요. APTC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동구바이오제약, 신성델타테크까지 모두 6%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톡톡에서 공개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매수 타점 정확히 똑같이 공략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수익률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 종목 공개는 방송 끝나고 해드릴 거고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이곳에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종목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니플러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애니플러스 1,600원에 매수했어요. 비중은 15%.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애니플러스에 대한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2,460원에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따로 매매를 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주봉상으로 보자면 2,500원대가 거의 최고가로 보입니다. 2,515원이 최고가인데요. 당연히 이 부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상한가 간 종목은 다음날 시초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한 2,6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을 대응을 하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15%의 상한가였을 때와는 다르게 30%로 바뀐 이후로는 연속 상한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다 상한가 이후에는 사실 대부분이 하락하는 시가 대비로 하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다음날 시가가 10% 이상 시작이 된다면 시초가에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매수가도 1,600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은 거두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더 큰 수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건 10% 이상 시작을 하게 되면 시초가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 아침 초반에 시초가 좀 흐름들을 살펴보고 1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온다면 거기서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진투자증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짱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4,400원에 17%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남겨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2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은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4,340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증권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 실적만 보자면
증권 업종이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요, 증권사들의 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상당히 큰 흐름도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분명히 좋은 수치로 나올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권 업종에서 최근에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4,4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4,000원 부근이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조정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표가는 4,7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에 전 고점 이 부분에 매물대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1월 달에 강한 상승이 있으면서 증권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4,75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냥 홀딩하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적 자체가 이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이지바이오 8,000원에 비중 10% 손절해야 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이지바이오 오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이지바이오가 2거래일 연속 오름세, 현재 소폭 오르면서 7,01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8,0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손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8,000원이면은 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3달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거래도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요. 사실 차트만 보자면 지금 손절하기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점을 조금이지만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은 121선도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계속해서 정배열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모든 단기 이평선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121선이 터치하는 7,000원 부근, 그러니까 며칠 뒤만 되면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로 튀던지 아래로 좀 내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업종이 상당히 지금 올해 1분기에 저평가를 받고 조정이 심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4,400원이고요. 비중 10%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성 첨단 소재가 지금 2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4,135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4,4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만 보게 되면은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1선이 4,110원 정도인데요. 이 라인은 오늘 좀 지켜줘야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110원이 깨지게 된다면 사실 이탈한 거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4,135원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너무 짧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큰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키는지 오늘 꼭 확인하고 이탈하게 되면은 일부 비중을 줄이든지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4,400원이신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한 4,6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큰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4,600원대에 굉장히 큰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에 뚫어내려면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4,600원대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21선인 4,110원 꼭 지키시는지 확인하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분의 종목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했던 종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자면 기저효과 때문에 잘 판단이 어렵다. 그렇다면 2019년과 한번 비교를 해서 좋은 종목을 선택해보자라고 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선정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었고요. 그 안정된 실적에 더해서 분명히 성장성까지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그런 종목들이었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시고 매수도 3, 4점에 정확하게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면 올 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저희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잠시 후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 샵 3989번을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30초 후에 노란톡 통해서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